자, 계속해서 문제 4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41번. 자, 100V 1kW의 니크롬선을 4분의 3의 길이로 잘라서 사용할 때 소비 전력은 약 몇 와트인가?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소비 전력을 물어봤어요. 지금 처음 그 니크롬선의 소비 전력이 얼마냐면 지금 1kW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소비 전력과 저항과의 관계를 좀 아시면 좋은데, 자, 보세요. 소비 전력 P는 VI, I제곱 R, 그리고 R분의 V제곱. 자, 이렇게 있었죠. 그죠? 소비 전력 구하는 공식 중에서.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100V라고 했어요. 지금 전압값이 지금 일정한 상태죠. 전압이 일정한 상태에서 지금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은 바로 이걸 보시는 거죠. 자, 보세요. P는 R분의 V제곱에서 지금 이 전압의 값이 100V로 일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값이 고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소비 전력은 저항에 뭐하다? 반비례한다는 거죠. 반비례. 다시요. 지금 전압값이 100V로 일정한 상태에서 소비 전력 P는 바로 저항에 뭐한다? 반비례함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반비례. 자, 그럼 여기서 전선의 저항 R은 고유 저항 곱하기 단면적분의 길이였죠. 그죠? 그러면 이 전선의 저항은 그 전선의 길이에 비례하네요. 비례. 맞나요? 비례하죠. 그럼 여기서 니크롬선을 4분의 3 길이로 잘랐대요. 그러면 여기서 전선의 길이를 4분의 3으로 자르면 이 저항값도 4분의 3만큼 줄어들겠죠. 비례하니까. 네? 비례하니까. 자, 저항의 값도 4분의 3으로 줄어요. 그런데 이 소비 전력은 저항과 반비례합니다. 반비례. 그러면 잘 보세요. 저항의 값이 4분의 3으로 줄어들면 자, 소비 전력은 얼마가 돼요? 소비 전력은 3분의 4가 되겠죠? 그쵸? 왜? 반비례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항이 4분의 3만큼 줄어들면 소비 전력은 3분의 4만큼 커지는 거예요. 반비례 관계에 있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니크롬선의 처음 소비 전력이 1kW죠. 1000W. 그죠? 1000W 곱하기 얼마 해준다? 3분의 4를 해주면 되겠죠. 그죠? 저항이 4분의 3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소비 전력은 반대로 3분의 4배만큼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대략적으로 1333W가 나오게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다음 42번. 자, 저항이 있는 도체에 전류를 흘리면 열이 발생되는 법칙은? 자, 보세요. 자, 도체에 전류를 흘리면 열이 발생한다. 이게 어떤 법칙이라고 했어요? 바로 줄의 법칙이라고 했죠. 줄의 법칙.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저항이 있는 도체에 전류를 흐리게 되면 그 도체에 열이 발생되는 현상, 바로 줄의 법칙을 말하는 겁니다. 답은 3번이에요. 다음 43번. 정격 600W 전열기에 정격 전압의 80%를 인가하면 자, 전력은 몇 와트인가? 자, 여기도 보세요. 자, 소비 전력과 정격 전압의 관계를 지금 물어본 겁니다. 자, 보시면 소비 전력 P는 R분의 V제곱. 그렇죠? 이런 공식이 있죠. 이런 공식이.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정격 600W의 전열기라고 했어요. 전열기. 부하죠? 이 부하는 변해요? 안 변해요? 지금 안 변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하 저항 값은 고정된 값입니다. 고정된 값. 그러면 이 소비 전력은 전압의 제곱에 뭐 하는 거예요? 비례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소비 전력 P는 전압의 제곱에 뭐 한다? 비례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자, 정격 600W 전열기에 정격 전압이 몇 퍼센트? 80%를 인가했을 때의 전력이 몇 와트냐?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전력 P'은
지금 원래 그 전격 그 전력이 600W잖아요. 600W. 600W 곱하기 전격 전압의 80%. 그러니까 전압을 낮춘 거예요. 전격 전압의 80%. 그러니까 0.8의 제곱을 곱해주는 거죠. 왜?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0.8의 제곱을 곱해주는 거예요. 소비 전력에다. 그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자, 이 값이 얼마 나오냐면 384W가 됩니다. 384W. 이렇게. 그래서 소비 전력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조금 알고 계시면 쉽게 구할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죠. 자, 다음 44번입니다. 44번. 자, 10kΩ 저항의 허용 전력은 10kW라고 한다. 이때의 허용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자, 이것도 소비 전력을 구하는 공식에서 구할 수가 있는데 소비 전력 P는 V 곱하기 I, I 제곱 R, R분의 V 제곱. 그죠? 이러한 공식이 있잖아요. 그죠? 소비 전력 구하는 공식 중에서 그럼 여기서 어떤 공식을 사용할 거냐면은 지금 저항값 나와 있죠? 허용 전력 나왔죠? 허용 전류 물어봤죠? 바로 P는 I 제곱 R. 이 공식을 이용해 주시면 돼요. P는 I 제곱 R. 네, 이걸 이용하시면 되는 거죠. 자, 지금 허용 전류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I 제곱은 R분의 자, P가 되고요. 양변에 루트를 씌워주면 양변에 루트를 자, 씌워주면 I는 허용 전류 I는 루트 R분의 네, P가 되는 겁니다. 자, 대입을 해볼게요. 루트. 자, 지금 저항이 10kΩ이라고 했죠? 그럼 10 곱하기 10의 3승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용 전력이 10kW래요. 그럼 10 곱하기 10의 3승. 같네요. 그러니까 1A. 그래서 허용 전류는 1A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답은 3번. 자, 다음 45번. 자, 이거는 정의를 지금 물어본 거예요. 자, 동일 금속에 온도 9배가 있을 경우 여기에 전류를 흘리면 열을 흡수 또는 발생하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이건 어떤 현상이에요? 바로 톰슨 효과인 거죠. 그래서 온도 9배가 있을 경우 동일한 금속에 온도 9배가 있을 경우에 여기에 전류를 흘렸을 때 바로 열을 흡수하거나 열을 발생하는 현상을 바로 톰슨 효과라고 우린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죠. 그죠? 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톰슨 효과. 다음 46번. 15도씨에 물 200리터가 있다. 이 물을 30분 동안 40도씨로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전열기 용량은 몇 킬로와트인가? 단 발열량의 70%가 유효한 발열이라고 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어떠한 공식이 있냐면 바로 이거죠. 전열기의 지금 용량을 구하는 거예요. 전열기의 용량. 그러면 860 P 이타 T는 M 곱하기 T2 마이너스 절대 온도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죠? 네, T 똑같아요. T2 마이너스 T1. 자, 이러한 공식이 있죠. 그죠? 전열기 용량을 구할 때 바로 이 공식을 사용해 주는데 바로 전열기 용량 요 P의 값. 요 P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을 변형을 시켜주면 P는 860 이타 T분의 M 곱하기 T2 마이너스 T1 이러한 식으로 자 변형이 되고요. 이제 바로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대입. 860 곱하기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발열량의 70%가 유효한 발열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70%가 뭐예요? 바로 효율이죠, 효율. 그래서 여기는 0.7이 들어갑니다. 효율 0.7. 자, 곱하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시간. 시간. 자, 여기서 시간의 단위가 뭐냐? 시간의 단위는 아워입니다, 아워. 아워예요, 아워, 시간.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 물을 30분 동안 데피는 거죠. 그래서 30분 동안. 그 30분을 시간으로 바꿔야 돼요. 그럼 바꾸려면은 60분에 30이 되는 거죠. 2분의 1시간. 그죠? 60분에 30. 근데 만약에 이게 23분이다. 23분이다라고 하면 직관적으로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60분에 23 이렇게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60분에 30, 2분의 1시간, 0.5시간.
그러니까 여기 시간이 그 시간의 단위가 hour라는 거를 좀 기억해 주세요. hour 시간. 그다음 자 질량이에요. 질량. 지금 물이 몇 리터가 있어요? 200리터가 있다라고 했죠? 200리터. 200리터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리터. 지금 이게 질량인데 리터는 지금 부피잖아요. 부피.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200리터를 대략적으로 200kg으로 보시면 됩니다. 200kg. 아시겠죠? 단위를. 그래서 이거는 대입하실 때 여기 200리터를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200 곱하기 자 15도씨의 물을 40도씨로 높인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40도에서 15도를 빼주면 되죠. 그러니까 나중 온도에서 처음 온도를 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네, 계산을 해주시면 이 값은 대략 16.6이 나옵니다. 단위는 킬로와트. 그죠? 이렇게 해서 전열기의 용량은 16.6kW가 나오게 되는 거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7번. 자, 수정, 전기석 등의 결정에 압력을 가하여, 자, 여기 보세요. 압력을 가하여, 자, 변형을 주면 그 변형에 비례하여 전압이 발생하는 현상이다. 뭐예요? 결정에 압력을 가했다. 압력. 그래서 누른 거죠? 그죠? 눌러서 압력을 가한 거예요. 바로 압전 현상인 거죠. 국부작용, 전기분해, 압전 현상, 성극작용. 뭐예요? 압력을 가해서 이제 변형을 줬을 때 그때 뭐가 발생한다고요? 전압이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게 바로 압전 현상에 대한 내용이죠. 그죠? 답은 3번입니다. 다음 48번. 자, 다른 종류의 금속선으로 된 폐회로에서 두 접합점의 온도차. 자, 두 접합점의 온도차에 의하여 기전력이 발생한 효과. 이것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자, 접합점의 온도차에 의해서 기전력이 발생한다. 바로 제어백 효과라고 했죠. 제어백 효과 또는 제백 효과. 똑같은 말이에요. 네, 답은 2번입니다. 2번.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금속선, 다른 종류의 같은 게 아니라 다른 종류의 금속선으로 된 폐로에 두 접합점의 온도차를 주게 되면 바로 기전력이 발생하는 현상. 바로 제어백 효과라는 거죠. 답은 2번. 다음 49번. 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은 전력과 전력량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첫 번째 1번. 자, 전력은 전력량과 다르다. 다른 거죠. 그죠? 왜 그런 거냐면 전력량은 전력에다가 소비한 시간을 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력량과 전력은 엄연히 다른 개념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 전력에다가 소비한 시간을 곱한 게 전력량이에요. 소비 전력량. 그래서 전력과 전력량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죠? 1번 맞고요. 2번. 전력량은 마력으로 환산한다. 틀렸죠? 틀렸어요. 잘 보세요. 자, 전력은 마력으로 환산이 가능해요. 마력으로. 그렇지만 전력량은 마력으로 환산이 불가합니다. 불가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관계식이냐면은 1마력이 얼마예요? 대략 746W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력은 마력으로 환산이 가능해요. 서로. 호환 가능하다고요. 그렇지만 전력량은 마력으로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2번 틀렸어요. 전력량은 마력으로 환산 불가합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전력량은 칼로리 단위로 환산한다. 맞는 거죠? 보세요. 이건 또 반대예요. 반대. 자, 전력량은 열량, 그죠? 열량, 칼로리, 열량으로 환산이 가능해요. 그리고 전력 같은 경우는 반대로 열량으로 환산이 또 불가합니다. 이때는. 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죠. 1kWh가 860kcal 이런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력량은 열량으로 환산이 돼요. 하지만 전력은 열량으로 환산이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다음 4번. 전력은 칼로리 단위로 환산할 수 없다. 그죠? 전력은 열량 단위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맞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0번. 자,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도체에 자개를 가하면 도체 측면에는 정부의 전하, 그러니까 정부하와 정전하와 부전하가 나타난다는 거죠. 정부의 전하가 나타나 두면 간에 전위차가 발생하는 현상은, 자, 이건 뭐라고요? 도체에 뭐를 가하면? 도체에 자개를 가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도체 측면에 정부의 전하가 발생해서 전위차가 나타내는 현상, 바로 홀 효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홀 효과. 네,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1번. 자, 한 개의 용량이 25W인 객석 유도등 10개가 설치되어 있다.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약 몇 암페어인가? 단, 전원 전압은 220V이고 기타 선로 손실 등은 무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간단해요. 소비 전력 구하는 공식을 좀 알고 계시면 돼요. 보세요. 지금 전압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소비 전력 나와 있죠? 그때 무엇을 구하는 거라고요? 전류를 구하래요. 전류. 그러면 P는 VI. 공식 있죠? P는 VI. 소비 전력 구하는 공식이죠? 이 공식에서 바로 전류를 구할 수가 있죠. 전류 I. 자, I는 V분의 P가 되고요. 지금 인가되는 전압이 220V가 지금 인가되고 있죠? 220V. 자, 220V분의 소비 전력은 한 개의 용량이 25W인데 객석 유도등 몇 개? 10개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대요. 그러면 25W 곱하기 몇 개? 10개가 되는 거죠. 10개. 220V로 나눠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 값은 대략 1.14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류는 1.14A.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52번. 자, 100V로 250W의 전력을 소비하는 전열기가 있다. 이 전열기를 80V로 사용하면 소비 전력은 몇 W인가? 자, 이거는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문제랑 똑같아요. 지금 100V로 250W의 전력을 소비하는 전열기가 있대요. 전열기. 근데 이 전열기를 80V로 사용했을 때 소비 전력이 얼마이냐? 그럼 여기서 이 전열기는 지금 변해요, 안 변해요? 전열기는 지금 동일한 전열기를 쓰고 있는 거죠? 즉, 부하는 일정하다라는 의미, 부하는 일정하다. 그래서 소비 전력 P는 R분의 V제곱이라는 식에서 이 저항의 값이 지금 뭐라고요? 일정하다고, 일정. 안 변한다고요, 저항값이. 같은 전열기니까. 그죠? 그때 소비 전력과 전압의 관계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 전력 P는 전압의 제곱에 뭐한다? 비례하는 거죠, 비례. 소비 전력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자, 그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소비 전력 P'은 지금 얼마예요? 250W라고 했죠? 250W 곱하기 전열기를 100V였던 것을 80V로 낮췄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예요? 100V였던 것을 80V로 나눈 거죠? 이렇게. 이거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100V였던 것을 80V로 낮췄으니까. 그죠? 100분의 80의 제곱을 곱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이 값은 얼마 나오냐? 160W가 나오게 됩니다. 160W. 이렇게 해서 답은 1번의 답이 있네요. 1번. 자, 다음 53번. 자, 1W세크와 같은 것은 1W세크. 이거 단위를 지금 물어본 거예요, 단위. 자, 1W세크. 자, 여기 보시면, 1W는 뭐예요? 1W는 소비 전력. 소비 전력이고요. 이 세크는 시간. 그죠? 시간. 몇 초 동안 사용했냐? 그러니까, 여기서 1W세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1W세크는 1W의 그 전력을 몇 초 동안? 1초 동안 사용한 뭐예요? 1인 거죠, 1. 사용한 1. 그죠? 그래서 1W세크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단위냐? 지금 1이기 때문에 바로 단위 줄, 1의 단위인 줄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W세크가 뭐예요? 바로 줄인 겁니다, 줄. 1W세크가 같은 게 뭐라고요? 1
줄이라고 1줄. 그죠? 1줄. 그런데 참고로 이 줄이라는 단위는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이 줄. 이 줄은 1의 단위. 그래서 1줄이라고 하는 거는 1줄의 단위라는 것은 1뉴턴의 힘으로 어떤 물체를 1m 이동시키는데 자, 필요한 이동시키는데 뭐 쓴 1이죠, 뭐. 쓴 1. 예, 이게 바로 1줄입니다. 그래서 1줄은 1뉴턴미터랑도 같은 단위거든요. 뭐 이거는 이제 기계 분야에서도 많이 나오는 건데 이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줄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1와트세컨은 1줄과 같은 단위라는 거, 같은 물리량인 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와트세컨은 줄, 와트세컨은 줄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답은 1번 1줄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4번. 자, 전류가 22A로서 2.6kW의 전력을 소비하는 자, 직류 부하의 저항은 약 몇 옴인가? 자, 물어봤어요. 자, 보세요. 자, 이것도 지금 소비 전력이 나왔잖아요. 자, 소비 전력 P는 V 곱하기 I 제곱 R분의 V 제곱. 자, 여기서 이제 선택을 쓸 수가 있어요. 지금 전류가 나왔죠? 소비 전력 나왔어요. 그 다음 저항을 물어봤죠? 그럼 어떤 공식을 쓰라는 거예요? P는 I 제곱 R. 이 공식 쓰면 되겠네요.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들을 활용하려면 P는 I 제곱 R. 그러면 이 식에서 자, 부하의 저항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R은 I 제곱분의 P가 되겠죠? 그죠? P는 I 제곱 R이니까 R은 I 제곱분의 P가 돼요. 자, 지금 전류가 22A죠? 그럼 22의 제곱 분의 전력이 2.6kW예요. 그럼 2.6 곱하기 10의 3승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해주시면 대략 5.37옴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답은 2번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이 상당히 자주 나와요. 이거. 소비 전력 구하는 거. 그죠? 이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55번입니다. 1.2kW의 전열기를 45분간 사용할 때 발생한 열량은 자, 문제 보세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지금 소비 전력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소비한 시간.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전력량이 아닌 열량을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자, 전력량을 열량으로 자, 환산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력은 열량으로 환산이 불가능하지만 전력량은 열량으로 환산이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전력량과 열량의 관계를 보시면 1kWh는 대략 860kcal가 됩니다. 이 관계식을 아셔야 전력량을 열량으로 환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전력량을 먼저 구해볼까요? 전력량? 네, 전력량을 구해볼게요. 자, 전력량은 바로 전력 곱하기 시간이죠? 그죠? PT. W는 PT. 자, 지금 얼마예요, 지금? 소비 전력이 1.2kW예요. 그죠? 1.2kW 곱하기 자, 지금 여기 단위가 hour죠, hour. 근데 지금 사용 시간이 분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분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분을 시간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60분의 45시간이 되는 거죠. 맞나요? 45분을 시간으로 바꾼 과정이에요. 60분의 45시간. 이거 뭐예요? 이게 바로 소비 전력량입니다. 소비 전력량. 자, 그러면 여기에다 뭘 곱해줘야 돼요? 1kWh가 860kcal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면 860을 곱해주면 바로 열량의 단위가 나온다고요. 860을 곱해주면. 그렇겠죠? 860을 곱해주시면 돼요. 여기다. 그러면 이 값은 얼마가 나오냐? 774가 돼요. 단위는 당연히 kcal가 되겠죠. kcal.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식, 전력량과 열량의 관계식 이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환산 가능하거든요. 네?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56번입니다. 56번. 자, 10만 칼로리의 열량을 전력량으로 환산하면 약 몇 킬로와트아워인가? 자, 이거는 55번 문제랑 거의 비슷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비례식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1kWh가 자, 대략 860 킬로칼로리라고 했어요. 그죠? 1kWh가 860 자, 킬로칼로리예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이거는 몇 칼로리냐면은 10만 칼로리. 그죠? 그 10만 칼로리를 이렇게 킬로칼로리로 바꿔주면 얼마예요? 얼마예요? 여기서는 자, 10만 칼로리는 얼마냐? 이게 보시면 100킬로칼로리인 거죠. 그렇죠? 100킬로칼로리. 그죠? 공 3개 지우면 돼요. 100킬로칼로리입니다. 100킬로칼로리. 그러면 보세요. 비례식을 만들 거예요. 100킬로칼로리 대 X는 지금 860 킬로칼로리일 때가 얼마라고요? 1kWh라고요. 이렇게 비례식 만들 수 있겠죠. 비례식. 그죠? 860 대 1은 100 대 X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으니까 이제 계산할 수 있어요. X는 860분의 100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곱한 거랑 같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네, 계산을 하시면 얼마 나오냐면 0.116 정도가 나옵니다. 0.116 킬로와트아워가 되는 거죠. 그렇죠? 답은 네, 1번에 있죠. 1번. 자, 다음 57번. 자, 주례 법칙에 관한 수식으로 틀린 것은 주례 법칙. 자, 주례 법칙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도체의 전류를 흘리면 열이 발생하는 법칙을 자, 주례 법칙이라고 했죠. 그죠? 주례 법칙. 그래서 어떠한 관계식이 있었냐면 자, 1칼로리는 4.2줄이었고요. 1줄은 0.24 칼로리. 자, 이러한 관계식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관계식이. 자, 그러면 지금 주례 법칙에 관한 수식으로 틀린 거예요. 자, 1번 보세요. 자, H는 지금 열량인데 H는 I제곱 RT라고 했네요. I제곱 RT. 그럼 이건 뭐예요? I제곱 R이라고 하는 게 P죠. 소비전력 P. PT입니다. PT. 소비전력. 그죠? 이게 PT는 전력량이죠. 전력량. 근데 지금 단위가 뭘로 나와 있어요? 단위가. 줄로 나와 있죠. 줄. 그렇죠? 예, 줄로 나와 있죠? 맞는 거죠. 와트세크가 줄이니까. 그러니까 1번은 맞는 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2번 보세요. 2번. 자, 2번 같은 경우는 H는 0.24 I제곱 RT라고 했어요. 단위가 칼로리입니다. 칼로리예요. 자, 아까 1번 보기에서 I제곱 RT가 지금 단위가 줄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2번 보기는 단위가 칼로리예요. 그죠? 칼로리예요. 왜 그러냐? 1줄은 0.24 칼로리이기 때문에 자, 단위가 줄에서 칼로리로 바뀔 때 얼마를 곱해준다고요? 0.24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번과 2번 같은 식인 거죠. 단위가 줄이냐, 단위가 칼로리냐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0.24를 곱한 거 맞습니다. 2번 맞아요. 자, 그럼 3번에 자, H는 0.12 VIT다. 단위가 지금 줄이에요, 줄. 단위가 줄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도 줄이죠. 여기 줄이죠. 그죠? 근데 지금 여기는 I제곱 R이나 VI나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0.12가 붙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없어야 맞는 거죠. 그래야 이 식이랑 같은 식인 거예요. 이게 없어야 돼요. 0.12가. 그래서 3번이 예,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H는 4.2분의 1 I제곱 RT인데 단위가 칼로리입니다. 열량의 단위 칼로리. 자, 이 4번은 바로 2번과 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자, 어차피 보세요. 여기 I제곱 RT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 4.2분의 1, 이 값이 얼마냐면 이 값이 0.24가 돼요. 계산해보면.
예? 그러니까 이 관계죠. 0.24, 4.2. 이 관계예요. 1칼로리가 4.2줄, 1줄이 0.24칼로리. 이 4.2와 이 0.24가 이 관계라고요. 이 관계. 이거 똑같아요, 값이. 그죠? 그래서 4번도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틀린 게 되겠죠. 네, 3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 58번. 자, 어느 빌딩에서 형광등 32W, 125개를 8시간씩 매일 사용한다면 30일 동안 소비한 전력량은 얼마냐? 네, 소비 전력량을 물어봤죠. 소비 전력량. 자, 보세요. 소비 전력량은 소비 전력 곱하기 시간으로 구할 수 있는 거죠. 소비 전력 곱하기 소비한 시간 곱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단위가 뭐냐면 이게 지금 소비 전력량의 단위가 킬로와트 아워잖아요. 아워. 그러니까 시간. 시간의 단위라는 거. 시간의 단위라는 걸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소비 전력부터 볼게요. 32W짜리 몇 개라고요? 125개라고요. 125개. 그러면 32W짜리 125개. 그죠? 이게 소비 전력입니다. 소비 전력. 소비 전력에다가 시간. 자, 8시간씩 매일 30일 동안 소비했대요. 그럼 얼마예요? 8시간씩 매일 30일 동안. 그럼 이게 되는 거죠, 시간. 소비한 시간. 그죠? 이걸 다 곱해주시면 돼요. 자, 곱하게 되면, 자, 이 값이 이제 얼마 나오냐? 96만이래요. 96만. 단위는 뭐겠어요? 와트? 아워죠? 와트? 아워. 와트? 아워예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지금 킬로와트 아워로 물어봤잖아요. 킬로와트 아워. 그렇기 때문에 공 3개를 지우시면 됩니다. 공 3개를 지우면 얼마? 960 킬로와트 아워가 되겠죠. 그죠?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59번. 스피커의 입력 임피던스를 10kΩ, 스피커의 선로 전압을 100V로 하면 스피커의 입력 전압은 몇 와트인가? 자, 여기 보세요. 무엇을 구할 거냐면은 지금 스피커의 입력 전력을 구하래요. P는 바로 R분의 V제곱. 이걸 이용하면 되겠죠. 임피던스 나왔죠? 그리고 전압 나왔죠. 이걸 이용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입력 임피던스가 10kΩ이니까 10 곱하기 10의 3승이 되고요. 10kΩ. 그 다음에 선로 전압이 100V래요. 그러면은 얼마예요? 100의 제곱이죠? R분의 V제곱이니까 100의 제곱. 그거 얼마 나와요? 딱 떨어지겠네요. 1. 그래서 입력 전압은 1W가 나오게 되는 거죠. 같아요, 이거 분모 분자가. 계산하면 답은 1번. 자, 그 다음 60번 문제 보실게요. 60번은 이제 보기 중에서 전기 저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설명된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전기 저항이에요. 그럼 전기 저항이니까 이 식을 써놓고 보시면 돼요. R은 로우 곱하기 A분의 L이다. 이 공식. 그죠? 전선의 저항 구하는 공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선의 저항은 고유 저항에 비례하죠. 고유 저항 값이 일정한 값이거든. 단면적에 반비례하고요. 그리고 전선 길이에 비례합니다. 이 식 잘 보세요. 그럼 1번. 전기 저항은 도선의 길이에 반비례한다. 자, 앞에 설명드렸잖아요. 분자에 있는 것들은 비례고요. 분모에 있는 거는 반비례 관계라고 했어요. 반비례. 누구와? 이 값과. 그죠? 이 값과. 자, 그럼 보세요. 지금 도선의 길이는 저항과 비례한 거죠. 비례. 그럼 1번 틀렸어요. 반비례가 아니라고 비례라고요. 그다음 2번. 전기 저항은 도선의 단면적에 비례한다. 단면적에 반비례하죠. 반대로 얘기했죠? 단면적에 반비례해요. 2번 틀렸고요. 자, 고유 저항은 이 단위로 나타내기도 한다. 이거는 이 공식 있죠, 공식. 공식을 변형만 시켜주면 돼요. 자, 어떻게 변형이 되냐? 자, 보세요. 자, 지금 이게 고유 저항이잖아요. 고유 저항. 로우는 R 곱하기 바로 L분의 A가 되겠죠? 식을 변형하면. 그죠? 그러면은 이건 저항이니까 저항의 단위 옴이 되죠. 옴. 곱하기 이거는 이제 단면적. 전선의 단면적이니까 제곱밀리미터가 되고요. 이건 전선의 길이죠. 미터. 이렇게 되죠. 그럼 정리해주면은 옴 곱하기
제곱밀리미터 퍼 미터 이게 된다고요. 그럼 고유 저항의 단위가 이거예요. 이렇게. 그죠? 공식을 변형하면 단위가 보여요. 그죠? 그래서 3번이 맞는 거고요. 자, 4번. 고유 저항과 도전율은 정비례한다. 자, 보세요. 고유 저항은 전류를 잘 흐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고유 성질이에요. 근데 도전율 같은 경우는 전류가 잘 흐르게 하는 그러한 성질이잖아요. 그죠? 그 둘은 서로 반대의 개념인 거죠. 반대. 그죠? 그래서 고유 저항과 도전율은 정비례가 아니라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보셔야 되죠. 반비례. 그래서 옳게 설명된 것은 3번이 맞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60번까지 같이 풀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문제풀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